알겠습니다. 제공해주신 제2부 원본 이야기를 바탕으로 창작된 새로운 이야기 아이디어 및 개요에 따라 35천자 이상의 한국어 소설을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어둠이 짙게 내린 서울 근교의 한 낡은 아파트. 참백한 가로등 불빛만이 홀로그램처럼 거실 바닥에 길게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박성아 할머니는 오늘도 습관처럼 리모컨 버튼을 누르며 채널을 돌렸지만 화면 속 요란한 웃음소리마저 그녀의 정막을 채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3년 전 평생 그림자처럼 곁을 지켜주던 남편이 폐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 그녀의 시간은 빛바랜 흑백 사진처럼 멈춰버린 듯했다. 자식들은 하나같이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명절이나 생일이면 의례적인 선물과 함께 잠시 얼굴을 비추는 것이 전부였고 그나마도 손주들 재롱에 정신이 팔려 정작 그녀와 눈을 맞추고 살가운 대화를 나누는 시간은 거의 없었다. 마음 한구석이 시리도록 외로웠지만 그 누구에게도 쉽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자존심, 어쩌면 그들의 무심함에 대한 깊은 서운함이 뒤섞여 그녀를 더욱 침묵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유일한 낙은 가끔 찾아오는 손녀 지민과 나누는 짧은 대화, 혹은 창가에 놓인 남편의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것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말을 맞아 할머니 댁에 들른 손녀 지민이 반짝이는 새 스마트폰을 내밀었다. 할머니,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데 아직도 이 오래된 폴더폰 쓰세요? 이걸로 친구분들이랑 카톡도 하시고 우리 귀여운 조카 사진도 실시간으로 보시고 심심할 때 유튜브로 옛날 드라마도 찾아보세요. 지민은 할머니의 휴대폰에 능숙하게 유심칩을 옮겨 끼우고 여러 가지 앱을 설치해주며 기본적인 사용법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다. 그중에는 실버톡이라는 중장년층 이상이 주로 사용하는 소셜미디어 앱도 포함되어 있었다. 할머니, 여기서는 비슷한 연배분들이랑 이야기도 나누고 정보도 얻을 수 있대요. 심심하실 때 한번 들어가 보세요. 처음에는 작고 복잡한 화면 속 아이콘들이 낯설고 어렵기만 하던 스마트폰이었지만 송아 할머니는 지민이 메모지에 또박또박 적어준 사용법을 더듬거리며 하나씩 눌러보았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손주들이 보낸 재롱 동영상을 보며 혼자 소리내어 웃기도 하고 멀리 시골에 사는 오랜 친구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안부를 묻기도 했다. 마치 잊고 지냈던 세상과 다시 연결된 듯한 기분이었다. 그러다 며칠 후 푸른솔 최수혁이라는 닉네임의 남성으로부터 친구 신청 메시지가 도착했다. 안녕하세요, 박송아 여사님. 프로필 사진 속 온화한 미소가 참으로 아름다우십니다. 괜찮으시다면 인생의 황혼역을 함께 걸어갈 진실한 말벗이 되고 싶습니다. 그의 프로필에는 푸른 소나무를 배경으로 듬직하고 인상 좋아 보이는 중년 남성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사진 속 남자는 고급스러운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고 그윽한 눈빛은 어딘지 모르게 신뢰감을 주었다. 송할머니는 잠시 망설였다. 생면부지의 남자와 온라인에서 대화를 나눈다는 것이 어색하고 조금은 두렵기도 했지만 진실한 말벗이라는 단어와 인생의 황혼욕이라는 표현이 그녀의 메마른 가슴을 촉촉하게 적시는 것 같았다. 자신도 모르게 수락 버튼을 누르면서 그녀는 이것이 앞으로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게 될 위험하고도 달콤한 호기심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다. 최수혁이라는 남자는 놀라울 정도로 자상하고 박식했으며 유머 감각까지 갖춘 매력적인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을 해외에서 오랫동안 건설 관련 사업을 크게 하다가 몇 년 전 은퇴하고 현재는 한국에 돌아와 조용히 노후를 보내기 위해 정착할 준비를 하고 있는 아내와는 10여 년 전 사별한 호랍이라고 소개했다. 송아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꺼내놓는 젊은 시절 교사였던 남편과의 소소한 추억이나 자식들을 키우며 겪었던 애환 섞인 이야기들을 할 때면 그는 마치 자신의 일인 것처럼 진지하게 귀 기울여 주었고 깊은 공감을 표시했다. 송아 여사님, 참으로 지혜롭고 강인한 삶을 살아오셨군요. 그동안 얼마나 외롭고 힘드셨습니까? 이제라도 제가 여사님의 따뜻한 벗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따뜻한 위로 한마디에 송아 할머니는 수십 년 묵은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지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다. 그 누구에게도 심지어 자식들에게도 꺼내놓지 못했던 속 깊은 이야기들을 그에게는 술술 털어놓을 수 있었다.
매일 아침이면 좋은 아침입니다. 나의 아름다운 송아야. 간밤에 달콤한 꿈 꾸셨는지요? 오늘 하루도 햇살처럼 빛나는 날 되시길 바랍니다. 라는 다정한 메시지가 어김없이 도착했고, 저녁이면 오늘 하루도 세상 풍파 속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모든 시름 잊으시고 편안한 밤 되십시오. 나의 소중한 사람. 이라는 인사와 함께 아름다운 세계 명화나 잔잔한 클래식 음악 링크가 첨부되어 왔다. 송아 할머니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최수역의 메시지를 확인하는 것이 버릇처럼 되었고, 그의 메시지를 기다리는 것이 하루 중 가장 큰 즐거움이자 설렘이 되었다. 그의 메시지를 읽을 때면 잊고 지냈던 소녀 시절의 두근거림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고, 메마른 사막 같던 가슴에 촉촉한 단비가 내리는 듯했다. 어느새 송아 할머니는 최수역에게 깊이 빠져들었다. 스마트폰을 잠시도 손에서 놓지 못했고, 그의 메시지 알림음이라도 울리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확인하곤 했다. 외출할 때는 지민이 가르쳐준 대로 곱게 화장을 하고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젊은 시절 즐겨 입던 화사한 색의 블라우스와 스카프를 꺼내 멋을 내기도 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몇 년은 젊어진 것 같아 괜스레 웃음이 실실 새어나왔다. 최수역은 그런 그녀의 작은 변화까지도 귀신같이 알아채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오늘따라 유난히 아름답고 우아하십니다, 송아야. 당신의 해맑은 미소를 볼 때마다 내 심장이 다시 뛰는 것을 느낍니다. 당신을 만난 건데 황혼엽 인생에 찾아온 마지막이자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는 어느 순간부터 송아 할머니를 다정하게 송아야 혹은 나의 마지막 장미라고 불렀고, 송아 할머니는 얼굴이 발그레해지면서도 그 애칭이 싫지 않았다. 오히려 가슴 벅찬 행복감에 휩싸였다. 송아야, 내가 한국에 돌아가면 당신과 함께 살 그림 같은 전원주택을 짓고 싶소. 아침에는 지저귀는 새소리를 들으며 함께 정원을 가꾸고, 오후에는 따스한 햇살 아래서 차를 마시며 시를 읽고, 저녁에는 벽난로 앞에서 와인을 기울이며 못다한 사랑 이야기를 밤새도록 나누고 싶구려. 그리고 당신이 그토록 가고 싶어 하던 스위스 알프스와 지중해 크루즈 여행도 꼭 함께 갑시다. 최수역이 그려주는 미래는 너무나 달콤하고 황홀해서 송아 할머니는 마치 꿈속을 거니는 것 같았다. 그와의 관계는 자식들에게도, 심지어 가장 가깝게 지내며 속내를 터놓던 이웃 김영희 할머니에게도 차마 말 못할 비밀이었다. 이 찬란한 행복을 혹시라도 누가 시샘하여 방해할까봐, 혹은 자신의 때늦은 로맨스를 주책 없다고 손가락질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 비밀스러운 설렘을 혼자 간직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늘 밝고 긍정적이기만 하던 최수역에게서 어딘지 모르게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메시지가 도착했다. 송아야, 사실은 당신에게 차마 말 못할 큰 고민이 생겼소. 내가 평생을 바쳐 일군 해외 자산을 정리해서 한국으로 가져오려는데 갑자기 현지 정부의 세무조사에 발목이 단단히 묶였소. 당장 이번 주 안으로 거액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모든 자산이 압류될 위기에 처했소. 그는 마치 세상이 무너진 듯한 절박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와 하소연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에 자신감 넘치던 모습과는 달리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송아야, 정말 면목 없지만 혹시 200만 원만 급히 빌려줄 수 있겠소? 일주일 안에 작은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될 것이니 그때는 두둑한 이자까지 얹어서 반드시 갚겠소. 지금 이 순간 내가 기댈 곳은 당신밖에 없구려. 송아 할머니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다. 한 번도 누구에게 돈 문제로 아쉬운 소리를 한 적 없던 그였기에 너무나 당황스러웠고, 한편으로는 그가 얼마나 절박하고 다급하면 자신에게 이런 어려운 부탁을 할까 싶어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남편이 남기고 간 얼마 안 되는 비상금이 있었지만 선뜻 내키지는 않았다. 평생을 아끼고 절약하며 살아온 그녀에게 200만 원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간절한 목소리와 당신밖에 부탁할 사람이 없다는 애처로운 말이 그녀의 뇌리에서 좀처럼 떠나지 않았다. 며칠 밤낮을 고민하던 송아 할머니는 결국 떨리는 마음으로 은행으로 향했다. 동네 어귀에 있는 은행 ATM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누르고 200만 원을 송금했다. 그래,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설마 나를 속이겠어. 이건 우리 사랑을 위한 작은 투자라고 생각하자. 스스로를 애써 합리화하며 불안한 마음을 다독였다. 돈을 받은 최수혁은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몇 번이고 고맙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송아야, 당신은 내 생명의 은인이오. 이 깊은 은혜는 내 평생 가슴에 새기고 결코 잊지 않겠소. 당신 덕분에 큰 위기를 넘길 수 있게 되었소. 그의 과장된 듯한 감사 인사에 송아 할머니는 오히려 자신이 더 큰 도움을 주지 못한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마저 들었다. 하지만 그것은 앞으로 닥쳐올 더 큰 불행의 서곡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최수혁은 또다시 다급하고 절박한 목소리로 연락해왔다. 이번에는 한국으로 보내려던 고가의 건설 장비와 자재들이 통관 문제로 항구에 묶여 있다는 것이었다. 세관원들이 터무니없는 금액의 뇌물을 요구하고 있어 이대로 시간이 지체되면 보관료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걷잡을 수 없게 될 거요. 이 장비와 자재만 무사히 통관되면 모든 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되고 당장이라도 당신 곁으로 달려갈 수 있는데, 송아야, 정말 염치 없지만 500만 원만 더 도와줄 수 있겠소?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좌절감과 함께 일말의 희망이 섞여 있었다. 송아 할머니는 가슴이 답답해왔지만 이미 한 배를 탔다는 생각과 그를 어떻게든 도와야 한다는 강한 의무감에 또다시 그의 부탁을 차마 거절하지 못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겠지. 이 문제만 해결되면 그 사람이 내 곁으로 올 수 있을 거야. 그녀는 마치 주문을 외우듯 되뇌었다. 하지만 마지막이라는 그의 말은 결코 지켜지지 않았다. 이후로도 최수혁은 갑자기 현지 사업 파트너가 자금을 가지고 잠적했다며 자신을 시기하는 경쟁업체의 음해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며 심지어는 한국에 있는 하나뿐인 아들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를 해 급히 수술비가 필요하다며 계속해서 돈을 요구했다. 요구하는 금액의 단위는 점점 커져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을 훌쩍 넘기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억 단위의 돈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송아 할머니는 자식들 결혼시키고 어렵게 마련한 자신의 마지막 남은 노후 자금이라고 생각했던 예금 통장에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다. 통장 잔고가 바닥을 드러낼수록 그녀의 불안감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지만 최수혁의 달콤한 약속과 송아야, 당신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이라도 바칠 수 있소. 이 문제만 해결되면 당장 당신 곁으로 달려가서 평생 당신만을 위해 살겠소. 라는 애절한 말에 한낱 실낱 같은 희망이라도 버릴 수가 없었다. 그녀는 이미 최수혁이라는 이름의 깊고 어두운 늪에 발목까지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고 벗어나려 발버둥칠수록 더욱 깊이 빠져드는 것만 같았다. 송아 할머니의 심상치 않은 변화는 주변 사람들의 눈에도 조금씩 감지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이상한 낌새를 알아챈 것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들러 송아 할머니의 말벗이 되어주며 살뜰히 챙기던 이웃 김영희 할머니였다. 송아 엄마, 요즘 안색이 영말이 아니야. 밤에 잠은 제대로 자는 거야? 그리고 혹시 무슨 큰 걱정거리라도 있는 거 아니지? 가끔 밤늦게 누구랑 숨 막히는 목소리로 통화하는 소리가 들리던데 혹시 자식들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가? 김영희 할머니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송아 할머니는 아니에요 언니, 다 괜찮아요. 그냥 요즘 잠이 좀 부족해서 그래요. 라며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손가락을 초조하게 만지작거리는 것을 숨기지 못했다. 손녀 지민 역시 할머니의 변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다. 예전에는 전화하면 소녀처럼 반갑게 받던 할머니가 요즘은 전화를 잘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다급하게 용건만 말하고 끊으려 했고 가끔 집에 들르면 예민하게 굴거나 갑자기 화를 내며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는 날도 부쩍 늘었다. 무엇보다 할머니가 예전과 달리 돈 이야기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가장 이상했다. 할머니, 혹시 어디 편찮으신 거예요? 안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병원이라도 같이 가볼까요? 걱정스레 묻는 지민의 따뜻한 말에도 송아 할머니는 마치 가시 돋친 고슴도치처럼 날카롭게 반응하며 난 괜찮다니까 그러네. 너는 내 일이나 신경 써! 라며 손사래를 쳤다. 지민은 그런 할머니의 모습이 너무나 낯설고 안타까웠다. 그러던 어느 날 지민은 할머니 심부름으로 우편물을 찾으러 갔다가
우연히 할머니의 책상 서랍 속에 아무렇게나 놓여있는 은행 통장 여러 개를 발견하게 되었다. 무심코 통장 하나를 펼쳐본 지민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최근 몇 달 사이에 상상할 수도 없는 큰 금액의 돈이 여러 차례에 걸쳐 특정 계좌로 이체된 것을 발견한 것이다. 수취인 이름은 한결같이 최수혁이었다. 순간 지민의 머릿속에 얼마 전 뉴스에서 심층 보도했던 노년층 대상 온라인 로맨스 스캠 사건 기사가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설마 우리 할머니가... 지민은 떨리는 손으로 즉시 할머니의 스마트폰 사용 패턴과 실버톡이라는 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다. 예전에 할머니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몰래 할머니 방에 들어가 스마트폰을 잠깐 살펴본 적이 있었다. 그때 푸른솔 최수혁이라는 남자와 나눈 수많은 메시지가 저장되어 있는 것을 어렴풋이 기억해냈다. 내용은 온통 뜨거운 사랑 고백과 행복한 미래에 대한 장밋빛 약속, 그리고 듣기만 해도 가슴 절절한 돈 문제에 대한 절박한 호소로 가득 차 있었다. 그때는 그저 할머니에게 좋은 말벗이 생겼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고 원망스러웠다. 지민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당장 최수혁의 프로필 사진을 인터넷 이미지 검색 사이트에 올려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그 사진은 해외의 한 스톡 이미지 사이트에서 판매용으로 사용되는 이름 없는 모델의 사진이었다. 그가 송아 할머니에게 말했던 거창한 사업 내용이나 해외 거주지 역시 조금만 시간을 들여 검색해보니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허술하기 짝이 없는 거짓말로 가득했다. 모든 것이 명백한 사기였다. 할머니, 혹시 이 최수혁이란 사람한테 돈 보내신 적 있으세요? 얼마나요? 다음 날 떨리는 목소리로 어렵게 말을 꺼내는 지민에게 송아 할머니는 처음에는 자신도 모르게 버럭 소리를 지르며 완강히 부인했다. 네가 지금 뭘 안다고 함부로 그런 말을 짓거리는 거냐? 그 사람은 절대로 그런 파렴치한 사람이 아니다. 나에게 어떻게 그런 모욕적인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녀는 지민을 당장이라도 집에서 내쫓을 듯 험악한 얼굴로 노려보았지만 지민이 울먹이며 밤새도록 찾아낸 명백한 증거들을 하나씩 차분하게 내밀자 송아 할머니의 얼굴은 삽시간에 하얗게 질려갔다. 그녀는 힘없이 소파에 주저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자신이 그토록 철석같이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산산조각난 유리 파편처럼 부서져 내리는 듯한 참담한 절망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한심했는지 뒤늦은 후회가 쓰나미처럼 밀려왔다. 바로 그때 마치 악마의 속삭임처럼 송아 할머니의 스마트폰이 요란한 벨소리를 울리며 발작하듯 떨렸다. 액정 화면에는 나의 하나뿐인 수혁씨라고 저장된 최수혁의 이름이 선명하게 떠 있었다. 송아 할머니는 거의 반사적으로 떨리는 손을 뻗어 전화를 받았다. 송아야, 내 사랑스러운 송아야, 정말 마지막 부탁이요. 이번에 한국으로 완전히 귀국하는 비행기 표와 초기 정착 자금으로 딱 5천만 원만 더 필요하오. 이 돈만 해결되면 그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정리되고 당장 다음 주에 당신 곁으로 헐헐 나갈 수 있어. 이것이 하늘이 우리에게 내리신 사랑의 마지막 시험이라고 생각해 주시오. 제발 나를 한 번만 더 믿어주시오. 내 모든 것을 걸고 약속하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절박하고 애절하게 들려왔다. 마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외치는 듯했다. 송아 할머니는 넋 나간 사람처럼 지민의 얼굴과 스마트폰 화면을 번갈아 보며 망연자실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평생 땀 흘려 일하고 한 푼 두 푼 아껴서 자식들 모두 결혼시키고 남은, 정말이지 마지막 남은 노후 자금 5천만 원이 전부였다. 그것마저 송두리째 사라진다면 그녀는 길거리에 나앉아야 할지도 모르는 빈껍데기나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혹시라도 이번이 정말 진짜라면? 이 돈만 보내면 그 사람이 정말 내 곁으로 와서 약속했던 행복한 노후를 함께 보낼 수 있을지도 몰라 하는 신라보다도 가느다란 희망의 끈이 질기게 고개를 들었다. 지난 70평생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뜨거운 설렘과 가슴 벅찬 따뜻함, 그리고 그가 밤마다 속삭여주던 달콤하고 황홀했던 미래에 대한 미련이 마치 무거운 족쇄처럼 그녀의 발목을 꽉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지민은 할머니의 위태롭게 흔들리는 눈빛을 보며 거의 울부짖듯이 절규했다. 할머니,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그 사람 사기꾼이라고요. 할머니 피 같은 돈 다 뜯어내려는 아주 악질적인 수작이라고요. 저 사진도 다 가짜고 그 사람이 했던 말도 전부 다 새빨간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지민은 할머니의 앙상한 팔을 붙잡고 아이처럼 매달리며 애원했지만 송아 할머니는 마치 다른 세상에 가 있는 사람처럼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의 귀에는 지민의 절규도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최수혁의 애원도 제대로 들리지 않는 듯했다. 깊고 무거운 침묵이 숨 박힐 듯 거실을 가득 감쌌다. 창밖에서는 어느새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며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더하고 있었다. 송아 할머니는 마침내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다시 집어들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마치 천근만근의 무게를 견디듯 메시지 창에 무언가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깊게 팬 눈가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이제 더 이상은. 그 짧은 메시지를 작성하는데도 연극과 같은 시간이 걸리는 듯했다. 마침내 전송 버튼 위에서 한참을 망설이던 그녀는 결국 눈을 질끈 감은 채 버튼을 힘겹게 눌렀다. 메시지가 전송되자마자 최수혁에게서 기다렸다는 듯이 즉각적으로 답장이 날아왔다. 그것은 더 이상 감미롭고 애틋한 사랑의 속삭임이 아니었다. 이런 은혜도 모르는 배신자 같으니라고 내가 당신 같은 한물간 늙은이한테 어떻게 했는데 감히 이럴 수가 있어. 당신 같은 답답하고 노망난 늙은이를 앞으로 누가 거들떠보기나 할 줄 알아? 평생 그렇게 혼자 외롭게 살다가 쓸쓸하게 늙어 죽어버려.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온갖 추악한 욕설과 악에 바친 저주가 숨쉴 틈도 없이 퍼부어졌고 곧이어 그의 프로필은 알 수 없는 사용자라는 차가운 문구로 바뀌며 송아 할머니를 가차없이 차단해버렸다. 스마트폰이 송아 할머니의 힘없이 늘어진 손에서 차가운 거실 바닥으로 쿵 하는 둔탁한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그 소리와 함께 그녀의 위태롭게 쌓아 올렸던 모래성 같던 세상도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고 모든 것이 허상이었다는 참혹한 현실 앞에서 그녀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하듯 터져나왔다. 처절한 절망감, 끓어오르는 배신감,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자괴감과 혐오감에 송아 할머니는 그 자리에 쓰러져 어린아이처럼 한참을 목 놓아 울었다. 평생을 누구보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에게 어쩌다 이런 끔찍하고 가혹한 시련이 닥쳤는지 도대체 누구를 원망해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더욱 처량하게 거실을 맴돌았다. 그 후 며칠 동안 송아 할머니는 식음을 전폐하고 어두컴컴한 방 안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마치 삶의 모든 빛과 의미를 한꺼번에 잃어버린 사람처럼 멍하니 창밖의 잿빛 하늘만 바라보거나 하염없이 소리 없는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는 지민의 마음도 새까맣게 타들어갔다. 지민은 다니던 대학교도 며칠간 휴학한 채 할머니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며 입맛을 잃은 할머니에게 억지로라도 죽을 떠먹이고 햇볕이라도 쬐게 하려고 안간 힘을 썼다. 이웃 김영희 할머니도 매일같이 들러 송아 할머니의 거칠어진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진심 어린 위로의 말을 건넸다. 송아 엄마, 정신 똑똑히 차려야지.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지면 그 천하의 나쁜 놈들만 좋은 일 시키는 거야.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크고 작은 실수를 할 수 있는 법이야. 너무 자책하지 말고 기운내. 응? 주변 사람들의 극진한 보살핌과 따뜻한 위로 덕분이었을까. 깊은 어둠의 터널 속에 갇혀있던 송아 할머니는 아주 조금씩 기력을 차리기 시작했다. 잃어버린 피 같은 돈은 생각할수록 너무나 아깝고 분했지만 더 큰 나락으로 떨어지기 전에 간신히 멈춰 설 수 있었다는 사실에 작은 안도감을 느끼기도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깨달았다. 늘 무심하고 자기 일에만 바쁜 줄로만 알았던 손녀가 자신을 위해 밤낮으로 헌신적으로 애쓰는 모습, 따뜻한 정을 나누는 이웃의 진심 어린 관심 속에서 그녀는 아주 조금씩, 아주 천천히 다시 살아갈 용기를 한 줌씩 얻고 있었다. 몇 달 후 앙상했던 아파트 화단의 나뭇가지에도 파릇파릇 연두빛 새잎이 돋아나는 눈부신 봄날이었다.
송아 할머니는 오랜만에 곱게 단장하고 지민의 손을 잡고 집 근처 구청에서 운영하는 노년층 디지털 문해 교육 및 스마트폰 활용 교육 강좌에 등록하러 나섰다. 접수 창구 앞에서 잠시 망설이며 주저하는 듯했지만 이내 결심한 듯 허리를 꼿꼿이 펴고 또렷한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 석자를 말했다. 예전처럼 환하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는 아니었지만 그녀의 깊은 눈 속에는 세상을 향한 작은 호기심과 새로운 배움에 대한 의지가 희미하게나마 반짝이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민은 길가 아담한 꽃집에 들러 싱그러운 향기를 내뿜는 작은 난초 화분 하나를 사서 할머니에게 수줍게 선물했다. 할머니, 이거 예쁘게 한번 키워보세요. 할머니가 사랑을 듬뿍 주시면 분명 언젠가는 아름다운 꽃을 활짝 피울 거예요. 할머니처럼요. 송아 할머니는 말없이 난초 화분을 받아들고 가만히 그 여린 꽃잎을 쓸어보았다. 그 연두빛 잎사귀와 자그마한 꽃망울에서 꺼지지 않는 새로운 희망이 조용히 피어나는 것만 같았다. 그날 저녁, 송아 할머니는 거실 창가 가장 햇볕이 잘 드는 양지 바른 곳에 지민이 선물한 난초 화분을 정성스럽게 놓았다. 그리고 서툰 솜씨지만 새로 배운 스마트폰 기능을 이용하여 인터넷 검색창에 난초 건강하게 키우는 법이라고 또박또박 입력했다. 화면 가득 떠오르는 다양한 정보들을 하나하나 진지한 표정으로 읽어내려가는 그녀의 얼굴에 어느새 희미한 미소가 잔잔하게 어렸다. 어쩌면 그녀의 멈추었던 시간이 아주 조금씩 다시 생명력을 얻고 힘차게 흐르기 시작한 것인지도 몰랐다. 최수혁이라는 지독한 악몽은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깊은 흉터로 남아 있었지만 그 아픈 상처 위에 따스한 햇살이 스며들듯 그녀의 삶에도 새로운 의미와 소중한 관계들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다. 비록 그 사기꾼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는 소식은 아직 들려오지 않았지만 그것은 이제 더 이상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자신의 두 발로 굳건히 일어서는 법을 배우고 있었고 그 옆에는 언제나 그녀를 지지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이 함께하고 있었다. 그녀의 작은 방 창가에 놓인 난초는 머지않아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